오늘도 제가 냈습니다. 올해 62 된 정수미입니다. 커피 2잔, 케이크 2개. 영수증을 펼쳐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한숨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수미야, 미안, 나 오늘 또 지갑을 딴 가방에 두고 왔네. 그 익숙한 말투, 그 익숙한 웃음. 40년 지기 친구 윤미라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이죠. 남들이 보면 둘이 정말 중마고우다 할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를 떠올리면 따뜻함보다 답답함이 자꾸만 먼저 밀려 올라왔습니다. 야, 친구끼리 누가 계산 따져. 너는 진짜 속이 넓어서 좋아. 얻어먹으면서도 맨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예전엔 그게 그냥 귀여운 버릇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날이 잦아지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버릇이 아니라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이었구나. 카페 앞에 서서 영수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이렇게만 계속 둘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질문이 40년 우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미라를 처음 본 건 20살 봄이었습니다. 대학 교문 앞 작은 분식집에서였죠. 저기 혹시 국문과 83학번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와, 너 정수미지. 나 윤미라야. 반가워, 난 정수미야. 이미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던 여자가 웃으면서 저를 향해 물었어요. 단발머리에 눈웃음이 예쁜 아이. 그게 윤미라였습니다. 둘 다 기숙사생이라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계산할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4,000원이요. 다들 지갑을 뒤적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냥 내가 낼게. 다음에 커피는 네가 사. 헐, 진짜? 완전 고마워, 내가 다음에 꼭 살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 해가 4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오지 않을 줄은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나 오늘 현금만 가져와서, 어우, 내가 또 지갑을 두고 나왔네. 바보 같다, 그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0살, 30살까지는요. 그땐 저도 여유가 있었고, 뭐 어때, 친구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연스레 넘겼으니까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사소해 보이던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40이 넘으니 우리가 가는 곳들이 달라졌습니다. 분식집 대신 브런치 카페, 학식 대신 호텔 뷔페, 길거리 떡볶이 대신 예쁜 디저트 카페. 금액도 자연스레 따라 올라갔죠. 한 번은 이랬습니다. 동네에 유명한 소고기집이 생겼는데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야, 우리도 한 번쯤 제대로 된 소고기 먹어보자. 내가 예약할게. 역시 수미. 너 아니었으면 이런데 언제 와보냐. 그 말은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진심이었을 겁니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돈 내고 올 일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계산할 때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죠. 총 18만 6천 원이요. 제가 카드를 꺼내려던 그 순간 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 나 오늘 현금만 들고 나왔다. 카드가 다른 지갑에 있어. 어떡하냐, 나 진짜 바보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일단 내가 낼게. 나중에 밥만 보내. 알았어, 알았어. 집 가서 바로 이체해 줄게. 그날 밤 저는 휴대폰 알림을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결국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야, 지난번 소고기 반 준다고 했던 거 말야. 아, 맞다. 나 완전 깜빡했다. 나중에 한 번 해줄게.
어차피 내가 항상 덜 냈잖아. 그때 다 정리하자. 그 나중에 한 번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굳어지기 시작한 게 오늘도 결국 내가 다 내겠지. 그런 생각이 자꾸 먼저 떠올랐습니다. 결정적인 건 제 아들 준호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들이 슬쩍 물었어요. 엄마, 오늘도 미라 이모 만났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 카드값을 내가 요즘 같이 보잖아. 이상하게 미라 이모 만나는 날은 금액이 항상 좀 세더라. 순간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야, 내가 왜 그걸 봐? 엄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 연금으로 사는 것도 이제 계산 좀 해야 한다고.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 늘 엄마가 내는 것 같아. 그건 친구가 아니라 엄마를 지갑으로 쓰는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지갑.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야, 내가 뭘 알아.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괜히 짜증스럽게 말하자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얘기해줘. 엄마 힘들다고 했을 때 미라 이모가 먼저 내가 살게라고 한 적 있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은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산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곧이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미라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수미야, 우리도 한 번쯤 여행 가자. 강릉이라도, 바다도 보고,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한 번쯤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 한번 가보자. 숙소는 내가 좀 알아봐. 너가 꼼꼼하잖아. 나중에 반 줄게. 이제 익숙한 멘트였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정말 줄지도 모른다는 희한한 기대가 조금 남아 있었나 봅니다. 2인 기준 28만 원짜리 펜션을 예약했어요. 바다도 보이고 조식도 나오고 후기도 좋았습니다. 야, 역시 수미야. 역시 넌 다르다니까? 나 혼자였으면 이런 데는 꿈도 못 꿨지. 그 말 속에는 또 이런 뜻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계속 내 등에 업혀갈게. 여행 내내 저는 숙소비, 저녁회가, 카페 2번을 계속 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미라가 계산한 건 편의점 아이스크림 2개뿐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이번 여행 비용 나중에 반만 보내줘. 나도 요즘 빠듯해서. 그러자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더니 바로 말을 돌렸습니다. 야, 나 너보다 사정 어려운 거 알잖아. 나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장난 아니고 넌 그래도 남편 연금에 본인 연금까지 2개 나오잖아. 순간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고 나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 한 달 연금이 그냥 여행에 날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때 준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건 친구가 아니야.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심장 쪽에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큰 병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일 먼저 떠올린 건 40년 친구 미라였습니다. 야, 나 심장 쪽이 좀 안 좋대. 추가 검사하래. 무섭다.
카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죠. 헉 진짜 어떡해. 근데 나 오늘 모임 있어서 검사 잘 받고 연락 줘. 끝나고 전화할게. 전화는 그날 밤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에 올라온 미라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죠. 역시 인생은 고기지.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웃고 있는 얼굴 테이블 위에 가득한 고기. 손에 쥔 검사지 봉투가 유리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검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 드디어 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어떻게 됐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 그래도 큰 병 아니면 다행이다. 아, 근데 수미야. 진짜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나 이번에 카드가 막혀서 그러는데 애 학원비가 급하게 50만 원이 나가야 하거든.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꼭 줄게. 그 순간 심장보다 먼저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건강보다 저 사람 입에서 먼저 나오는 건 언제나 돈이구나. 미안. 나도 요즘 많이 빠듯해.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방에 혼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더 아파서요. 그 다음 날 식탁 위에 흰 A4 용지 한 장을 올려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2019년 7월 소고기집 18만 원, 2020년 11월 호텔 뷔페 13만 원, 2021년 5월 강릉 펜션 28만 원, 2022년 3월 카페 디저트 6만 2천 원, 2023년 12월 연말 모임 14만 5천 원. 줄줄이 머리를 짜내며 적었는데도 벌써 한 장이 꽉 찼습니다. 그 옆에는 미라가 저에게 써준 것들을 적어보려 했는데 편의점 아이스크림, 생일이라고 조그만 화분, 10년 전 햄버거 한 번, 대충 이게 다였습니다.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는 정도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를 지갑 취급하도록 허락해온 40년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야, 이것 좀 봐. 아들은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엄마가 그 사람 삶을 스폰서해 준 거야. 엄마는 그 사람한테 좋은 친구였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엄마한테 좋은 친구였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대했구나. 그날 밤 저는 마음을 하나 정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더치페이 하자라고 말해보자고 말입니다. 며칠 뒤 미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미야, 우리 애들도 같이 보자. 애들이 서로 얼굴 까먹겠다. 결국 저와 준호, 미라와 딸까지 넷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계산대에서라는 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총 11만 2천 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자동으로 카드를 꺼냈겠죠. 그런데 그날은 지갑만 살짝 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미야, 너가 먼저 계산해. 나 오늘 카드가. 익숙한 그 멘트. 이제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지겨운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그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야, 이번엔 반반 내자.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야, 친구끼리 뭘 그렇게까지 따져? 어차피 맨날 내가 좀 더 냈잖아. 그냥 오늘도 내가 내면 다음에 내가 커피 살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연금으로 살아. 나도 카드값 무겁고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와, 너 이렇게 삭막한 사람이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찌르긴 했지만 이번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내 조용히 보여줬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내가 얼마나 냈는지 한번 적어봤어. 미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야, 너 이걸 만든 거야? 그럼 내가 뭐 빚진 사람이야? 나한테 따지려고? 나한테 따지려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미친 건지 확인해 보려고 만든 거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눠 결제해 드리면 될까요? 5만 6천 원씩 카드 2개로 나눠주세요. 그렇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확히 반반 계산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미라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 오늘 진짜 너무했다. 친구를 돈으로 재냐?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콕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조금 시원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한번 나를 먼저 지켰구나.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통 친구 영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야, 너 요즘 미라랑 무슨 일 있었어? 왜? 미라가 그러는데 내가 사람 되게 변했다고 하더라. 돈에 눈이 멀었다느니 계산적으로 변했다느니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대? 내가 보기엔 미라도 좀 미안한가 봐.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은 못하는 거지. 나 너무 심했나? 영숙이 잠시 조용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오히려 내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너는 너무 오래 참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나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지만 이대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에 그래도 예의는 한번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한 번은 제대로 얘기하자. 동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다 떨며 웃었을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공기가 무겁더군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나 너무 오래 참았던 말 하나만 하자. 그리고 천천히 그동안 느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의 매번 제가 계산했던 것, 미라는 항상 나중에 줄게만 했던 것, 제가 아프다 했을 때도 얼마 안 지나서 돈 얘기를 꺼낸 것들이었습니다. 말하면서도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난 그냥 친구니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갑이 된 느낌이었어. 그러자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나도 할 말 많거든. 너야 남편 퇴직금도 있고 내 집은 그래도 사정 나은 편이니까 내가 좀 의지한 거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불안하고 나도 겁났고 그래서 더 그랬던 거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연금도 많지 않고 나도 노후가 불안해. 나도 대출 있어.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내 사정은 묻지 않고 항상 너만 힘들다고만 말했어. 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친구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전처럼 한쪽만 계속 내는 관계로는 못 버티겠다는 거야. 그날 우리는 끝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만 정리했죠. 그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제 생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생일인데 미라 이모는 연락 안 와? 글쎄다.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톡이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나 오늘 바빠서 전화는 못할 듯. 대신 이걸로 축하할게. 혹시 선물이라도 보냈나 싶어 계좌를 확인했는데 입금액 2만 원. 그걸 또 SNS에 올려놨더군요. 친구 생일이라 소소하게 마음을 보냈다. 역시 40년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글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2만 원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40년 내내 제가 얼마나 많이 줬는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소소하게 마음을 보냈다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뻔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산다. 엄마한테는 내가 제일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미라와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서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니까 놀랍게도 미라도 거의 연락을 안 하더군요. 가끔 오는 카톡도 이 정도였습니다. 잘 지내지? 나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네. 예전 같으면 어디 아프진 않냐, 밥은 먹고 사냐, 이렇게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응, 잘 지내 딱 그 정도만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카드값이 예전처럼 튀지 않고 누구 만나러 나갈 때 오늘 또 얼마나 쓸까 걱정도 안 하고 내 한 끼 밥값을 나 자신에게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혼자 카페에 앉아 7,000원짜리 라떼를 마시면서도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으로 둘이 카페 가서 내가 둘 다 계산했겠지. 이제는 한 잔을 마셔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딱 잊을만 할 때쯤 미라에게서 다시 깊은 부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미야. 목소리 톤이 달라서 바로 알겠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나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나 봐. 지금 집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보증을 섰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쪽 집이 우리 남편 회사 거래처고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잠적을 해버렸대. 미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역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수미야, 너밖에 없다. 조금만 도와주라. 당장 300만 원만 막으면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예전에 저라면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든 이러면서 통장부터 들여다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미 여러 번 상처를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미라야, 미안한데 나는 돈은 못 빌려주겠다. 야, 진짜 그럴 수가 있냐? 그건 너랑 내 남편이 결정한 일이야. 내가 보증서라고 한 적도 없고 멈추라고 말할 기회도 없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방법을 말해줄게. 돈 말고. 그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보증 관련 구제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그 문자 뒤로 한동안 전화는 끊겼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미라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미야,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만날까 말까 한참 고민했지만 그래도 40년의 정이 있어서 한 번은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왔을 때 미라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집은?
당장은 안 넘어가게 됐어. 남편이 퇴직금 땡겨 쓰고 친척들한테도 손 벌리고 그렇게 겨우 막았어. 그래도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너한테 너무 서운했어. 나 죽을 것 같은데 너는 돈은 못 빌려준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알겠더라. 나는 평생 누군가한테 기대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이고 너는 이제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 말이 참 낯설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 힘들 때 아예 모르는 척한 건 아니고 내 방식대로 도와준다고 했던 건데 그게 너에겐 차갑게 느껴졌을 거야.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처럼은 못 돌아갈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그래도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보는 사이 그 정도면 안 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 거리라면 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우리는 계산대에서 각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 반반 내자.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확히 반반 나눠서 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미라와 카톡을 주고받긴 합니다. 예전처럼 매주 만나지는 않지만 생일이면 서로 축하 문자를 보내고 가끔은 날씨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균형이지 한 사람이 평생 내는 밥값이 아니라는 거요. 이제 저는 밥을 사더라도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사줍니다. 가끔 사연을 듣는 분들이 물어요. 그래도 40년 친구였는데 끊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는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밥 한 끼 더 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내야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게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를 붙잡아 두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곁에도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도 잘해주고 있나?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도 이제 작은 한마디를 꺼낼 때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우리 더치페이 하자. 그 작은 문장이 밥값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서 관계의 무게까지 바꾸게 될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